안녕하세요. 시라소니 괴력의 팔극권 고수 1조삼과 겨루다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중국 개봉에서 휴식을 취하려던 시라소니, 하지만 노가와 그의 여동생 릴리의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함께 행동하게 되는데, 중경으로 가려던 노가의 뜻과는 반대로 장춘행 열차를 타게 된 이들은 푸른 점의 사나이에게 릴리와 사금 주머니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시라소니와 노가는 할 수 없이 천진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천진은 친구 철구가 있는 곳. 시라소니는 철구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철구는 대뜸 그놈 전바이가 틀림없는데 천진 교회 1조삼의 수하에 있는 놈일걸? 1조삼? 일본과 전쟁 중이던 중국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고, 대도시는 그나마 치안이 그럭저럭 유지되는 듯 했으나 도심에서 한 발자국만 밖으로 나가면 무법천지로 누구 하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천진 외곽 동산지구에는 수많은 방직 공장들이 있었고, 이곳의 직원들을 상대로 유흥업 및 수많은 장사가 이루어졌는데, 돈 많은 공장주들이나 장사치들을 노리고 이루어지는 도적들의 약탈과 주먹들의 행패에 견디다 못한 이들은 돈을 모아 보위부대를 결성하고 스스로 치안을 확보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의 보위단장이 괴력의 팔극권 고수 1조삼이었습니다. 그는 힘과 청렴함으로 동산지구의 질서를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길에 동산지구 보위단장 1조삼이 내려 당장 가봐야겠어. 뭐라고? 1조삼은 팔극권의 고수야. 그는 수많은 중국 고수는 물론 100개 러시아 거인과 영국 복서까지 물리친 인물이라고. 그렇지만 이 시라소니와 붙어보지는 않지 않았겠어? 두말 않고 일어선 시라소니, 그는 노가와 함께 천진 중산문 밖 동산지구로 1조삼을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입구의 경비병들을 어쩌죠? 걱정할 건 뭐 있겠소? 당당히 전박에 1조삼을 불러내야지. 낯선 시라소니와 노가의 접근에 경비병들이 잔뜩 긴장했습니다. 서라! 못 보던 놈들인데 무슨 일이냐? 험악한 그들의 표정에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는 시라소니, 우리의 전박이를 잡으러 왔어야. 그러니 너희 보위단장 1조삼이를 좀 데려오라우. 뭐? 1조삼이?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얘들아, 죽여버려! 비록 노가는 총상으로 나서지 못하지만 시라소니 혼자 감당하기에도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주먹과 발, 무릎과 팔꿈치, 그리고 무적의 박치기, 무려 9군데의 흉기로 무차별 공격하니 순식간에 보초병들이 나뒹굴었습니다. 이때 웬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싸움을 멈추시오. 나는 이 마을의 촌장 진가라 합니다. 장사의 조남은 어찌 되시는지요? 내래 시라소니라고 합니다만. 네? 시라소니? 북경 주먹의 대명사 마오와 깍정이패 두목 마차오, 그리고 닌자 등을 꺾었다는 바로 그 시라소니? 이리로 오시지요. 제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면서 기다리는 게 낫겠습니다. 진대인의 집에서 차를 대접받으며 1조삼을 기다리는 시라소니, 이때 촌장이 말했습니다. 아마 1조삼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과 꼭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지까지 대소 수십여 차례의 대결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촌장의 말을 증명이나 하듯 1조삼의 부하들이 편지를 한 장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곳 작은 곳의 보위단장으로 자처하고 있으나 중국 대령 누구와 싸워도 이긴다는 자부심이 있어. 당신도 대원들을 해치운 실력을 보니 힘께나 쓰는가 본데 사나이끼리 만나면서 주먹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 또한 좋지 않겠소? 역시 무술의 고수답게 첫 만남에서부터 결투를 신청한 1조삼. 1조삼의 싸움 실력을 이곳 동산지구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이번 상대는 전 중국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시라소니라는 사실 때문에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조선의 경성에서는 서로 마주보며 한마디씩 주고받다가 대결을 시작하지만 이곳 중국의 룰은 달랐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양쪽을 소개하며 후끈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촌장이 나왔습니다. 팔극권의 대가이자 괴력의 사나이 보위단장 1조삼! 와, 보위부원들이 하늘이 떠나갈 듯 환호했습니다. 북경의 마오와 마차오, 닌자까지 해치운 조선에서 온 떠오르는 장사 시라소니! 마을 주민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새로운 강자의 호기심이 생겼지만
그동안 마을의 안위를 지켜온 1조3과의 의리 때문에 어느 편도 들지 못한 채 세기의 대결을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단 일격의 상대를 제압한다는 팔극권, 그 일합을 위해 하반신의 모든 힘을 상반신으로 보내기 위한 발구르기 진각, 그 진각과 함께 1조3의 주먹이 바람을 가르며 시라소니의 앞면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청나라 말기 팔극권의 최고수 이서문은 한 차례도 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 일격의 상대를 쓰러뜨림으로 이서문에겐 두 번 맞은 사람조차 없다는 그 팔극권, 바로 이 팔극권의 고수 1조3의 무시무시한 주먹에 시라소니는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지금까지와의 상대와는 다르다. 마치 삼절곤을 휘두르던 빈틈없던 마오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1조3의 공격에 시라소니는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진땀나는 수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몇 배의 힘이 드는 시라소니. 안되겠다, 놈의 시야를 가리자. 시라소니가 1조3의 주먹을 피하면서 발로 바닥을 비벼 긁었습니다. 둘이 대결하는 중심으로부터 뿌연 흙먼지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1조3이 흙먼지 속으로 사라진 시라소니를 찾는 그 순간 시라소니가 1조3의 낭심을 발로 툭 쳤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공격이 들어오자 1조3이 멈칫하는 그 찰나적인 순간 시라소니가 1조3의 무릎을 밟으며 뛰어올라 그대로 공중거리 박치기를 얼굴에 박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대로 공중에서 세 번의 박치기가 터지자 1조3이 휘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날아오르며 박치기를 한 번 더 날리자 결국 1조3은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미리 나와있던 릴리가 달려나오며 노가를 지나 시라소니 품에 안겼습니다. 코끝으로 스며드는 릴리의 향기를 맡으며 시라소니는 이건 내 몸에선 땀 냄새가 날 텐데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끌려온 푸른 점의 전박이 1조3이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수많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했구나. 얘들아, 저놈을 데려다 성기를 잘라버려라.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궁영의 벌을 면하려고 절규하는 전박의 절규를 뒤로하며 1조3이 말했습니다. 내 수많은 사람들과 대결을 했지만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오. 정말 대단하오. 아니오, 내래 비겁한 방법을 썼으니 부끄러울 따름이디오. 겸손의 말씀, 무슨 수를 썼던 나는 진 것이오. 의외로 1조3은 자신의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의형제를 맺읍시다. 시라소니 대형을 내 형으로 모시겠소. 1조3의 단호한 어조에 옆에 있던 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의 형제의식에 저도 끼워주십시오. 제가 막내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에게 오라버니가 두 분이나 생기는 거예요? 릴리의 달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손을 굳게 잡고 유비 관우 장비와 같은 목소리로 우리 이제 서로가 형제의 연을 맺고 누군가 위기에 빠지면 형제의 정으로 도와주기로 한다. 서로가 포옹하며 진한 정을 나눈 세 사람, 형제의 연을 맺은 기념으로 잔치를 벌여라. 1조3이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순간 노가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급히 중경으로 갈 일이 있어서 두 분만 즐기도록 하십시오. 시라소니가 돌아보니 릴리가 같이 가줬으면 하는 애절한 눈빛으로 시라소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조3 동생, 아무래도 내래 같이 가야 되겠어. 우리 형제의 잔치는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하는데. 아쉬움이 잔뜩 묻어나는 표정으로 망연자실 서 있는 1조3을 뒤로하고 노가와 릴리, 시라소니는 또다시 중경으로의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급히 중경으로 가려는 노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악마 모이라, 그와의 대결을 기대해 주십시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